자, 봅시다, 같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자, 경우의 수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어차피 이제 상혁이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얘기니까 미리 쌤이 얘기해 놓을게요. 바로 뭐냐? 순열이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녀석이에요. 이 두 개. 언제 그 순열도 뭐 원래 확률과 통계 과목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뭐 중복 순열이니 뭐 그다음 뭐 같이 있는 것이 있는 순열이니 뭐 원순열이니 뭐 이런 종류가 있고 조합도 중복 조합이니 뭐 이항 정리 막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분할이니.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일단 우리가 뭐야 지금 중학교 거에서부터 지금 차근차근 개념을 다시 밟아나가는 순차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순열과 조합이 각각 뭔지는 알고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개념 정도만 파악하시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열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로 어떤 걸로 우리가 많이 대표되는 문제냐면 바로 일렬로 세우기예요. 이제 중학교 거에서는 당연히 이 순열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대신에 일렬로 세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열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자, 순서대로 배열하는 순서가 있는 배열이 바로 순열입니다. 무슨 얘기냐? 순서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너가 서고 B가 섰어. 이거랑 B가 먼저 앞에 서고 A가 그 다음에 뒤쪽에 섰어. 이 두 경우가 서로 같은 게 아니라 보는 게 이게 순열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일렬로 세우기인데 일렬로 세우기도 사실 유형이 되게 많아요. 뭐 두 명이 이웃할 경우의 수, 뭐 한 명이 맨 앞에 서 있고 뭐 두 명 뭐 이런 거 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 일단은 다 제치고 먼저 어떤 게 일렬로 세우기냐? 자,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A, B, C, D, E 이 5명의 학생들이 내가 일렬로 세운대.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5자리를 만들어. 자, 설 수 있는 5자리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 맨 앞에서부터 세우시면 돼요. 자, 지금 맨 앞에 내가 몇 명 세울 수 있어? 몇 명 중에 하나? 5명. 그럼 내가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지? 5가지. 5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 5가 옵니다. 자, 그래서 한 명 세웠어요, 여기.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A든 B든 C든 D든 E든 뭐 누군가는 한 명은 세웠을 거예요. 자, 그 한 명 세운 거에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그렇지. 내가 한 명을 이미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3가지.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2가지.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가 될 거야. 자, 그럼 내가 상혁이한테 물어보자. 얘네들을 다 경우의 수를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뺄 거야? 아, 더해. 빼는 건 없죠.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더해. 자, 우리가 바로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의 법칙을 할 거냐, 곱의 법칙을 할 거냐예요. 다 생각해봐. 내가 언제 합의 법칙을 썼었고, 언제 곱의 법칙을 썼는지 내가 그래서 굉장히 이걸 강조했었죠, 어제. 왜? 이런 문제가 다 그래요. 모든 문제들이 다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야. 근데 거기서 어떤 경우가 우리가 곱의 법칙을 써야 되고 어떤 경우가 우리가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곱. 그렇지, 곱이에요. 왜?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면 언제 곱의 법칙 쓴다 그랬어요? 사건이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나도 B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뭘 쓴다? 곱의 법칙을 쓴다. 반면에 합의 법칙은 뭐예요? 우리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B라는 사건이 못 일어나. 그래서 너 지난 시간에 내가 그런 예시를 들어줬죠. 뭐 전철을 타고 가는데 네가 전철을 타고 가면 당연히 버스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면 이게 못하지. 그지? 이런 경우를 해당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다 곱하게요. 왜? 내가 맨 앞에 사람이 선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못 서는 게 아니거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다가 사람 세우면 이 앞에 얘네들 다 못 세우는 거 아니야. 다 세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싹 다 곱해요. 그래서 이건 얼마다? 120이다. 되니? 네. 120이 아니라 60인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5, 4, 20. 맞네, 120. 네. 자, 이게 바로 일렬로 세우기예요. 자,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A, B, C, D, E랑 A, B, C, E, D랑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를 다 우리가 센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순열이고 일렬로 세우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종류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좀 볼 거고, 어쨌든,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순서가 중요한 거구나. 자, 얘는 그래서 뭐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되니? 순서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애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바로 셈이 저 위에서 얘기했던 조합. 자,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얘는 대표 뽑기입니다. 대표 뽑기. 근데 옆에 무슨 대표냐? 권한이 같은 대표. 요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상효가. 네가 저 어제 친구들을 만났잖아, 그지? 자, 어제 친구들을 만나는 9명 중에서 너가 대표를 2명을 뽑겠대. 우리 모임들 중에서 우리가 대표 2명을 한번 뽑자. 마트에 갈 인간 대표 2명을 한번 뽑자. 야, 그러면 이거 순서가 상관이 있니? 먼저 뽑히는 거랑 두 번째 뽑히는 거랑 둘 다 똑같은 장 보러 가기 사람인데? 어? 네. 안, 상관이 있어, 없어? 순서가. 없어. 없어요. A, B, C, D, E, F, G, H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장 보러 갈 사람 해갖고 야 너 D 나와 E 나와 이렇게 해서 뽑았다고 쳐. D가 먼저 뽑히고 E가 먼저 뽑힌 거나 E가 먼저 뽑히고 D가 먼저 뽑힌 거나 어차피 둘 다 똑같이 장 보러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어, 없어요.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줘야 되냐면, 자, 내가 어제 얘기했을 거야. 경우의 수를 문제 풀 때는 중복되는 경우 우리가 다 제거를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뭐 일단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역시나 똑같은 5명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자, 5명 중에 내가 대표 2명 뽑겠대요. 자, 그러면 일단 대표를 2명을 뽑아야 되니까 일단은 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자리가 2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가지수를 나열하는 거야. 자, 일단 처음에 내가 처음 대표 뽑을 때 가지수가 몇 개죠? 5개. 5개. 두 번째는 4개. 4개. 자, 너가 얘 뽑으면 얘 못 뽑나? 안, 그러면 이거 곱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이야? 곱. 곱의 법칙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A가 뽑히고 B가 뽑히거나 B가 뽑히고 A가 뽑히거나 이거 둘 다 똑같은 거지. 아까 위에서는 순서가 달라져요. A가 먼저 뭘 받아.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에 받아. 그러면 이건 순서가 엄연히 다른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같은 대표인데 A가 뽑히고 B가 뽑히나 B가 뽑히고 A가 뽑히나 똑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라고. 같은 대표라고요. 같이 장 보러 갈 거라고. 어차피.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중복된 가지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냐? 얘는 10이 나와요. 자, 그러면 대표 2명을 뽑았어. 자, 이번에는 A, B, C, D 중에서 내가 대표 3명을 한번 뽑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3명의 대표를 뽑아요. 자, 그럼 역시 자리는 몇 자리가 돼야 돼? 대표 3명 뽑아야 되니까. 세 자리. 3자리 일단 마련하고요. 자, 맨 앞에 있는 가지수 얼마? 다섯 5가지. 그 다음에 네 개, 4개. 그 다음에 세 개, 3개. 자, 얘네들은 다 곱합. 오, 응. 얘네들이 곱해요. 자, 얼마로 나눌래? 3, 그치. 애들이 주로 그런 실수를 엄청 하죠. 3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왜? 그거보다 중복되는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ABC가 뽑혔다고 쳐. 그러면 ABC에 이거 뽑힌 거 하나나, 이거나, 이렇게 뽑히나, 이렇게 뽑히나, 이렇게 뽑히나, 이렇게 뽑히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그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이 장보러 가래 애들이고, 어차피 다 똑같은 권한을 수행하는 대표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얼마로 나눈다? 중복되는 가지수인 6개를 다 통째로 나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나? 이것도 역시나 10개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바로 이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뭐예요? 지금 대표 2명 뽑겠다 그랬지? 네,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수. 바로 여기에 순열이 살짝쿵 들어가요. 이 6이라고 하는 거는 몇 명을?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수. 이겁니다. 이게 바로 큰 틀의 경우의 수예요.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순서가 중요한 것과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이 큰 틀을 가지고 이제 너는 문제들을 볼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 중복조합, 그 다음에 이항정리, 그 다음에 분할, 이런 세 가지 개념들로 다 나눠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자, 가끔가다 문제들 중에, 가끔이 아니죠.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대표 뽑기들 중에서 어떤 대표 뽑기가 있냐면, 권한이 다른 대표가 있어요. 권한이 다른 대표. 이건 뭐랑 똑같냐면, 얘는 여기 위에 있는 순열과 똑같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보통 너네 반장 선거 같은 거 할 때는 반장 먼저 누구 뽑냐? 반장, 반장부터 뽑고 그 다음 부반장 뽑죠. 그지? 자, 반장을 뽑고 그 다음 부반장을 뽑아. 야,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먼저 뽑히고 B라는 사람이 뒤에 뽑혔어. 이거랑 B라는 사람이 A에 뽑히고 B라는 사람이 먼저 뽑히고 A라는 사람이 뒤에 뽑힌 거래. 이거 두 개 케이스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지. 여기선 A가 반장인데 여기선 B가 반장이고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똑같다고 보겠습니까? 완전 다른 거거든. 아까 밑에 거는 권한이 다 같다 그랬어요. 대표야, 대표. 둘 다. 그냥 누가 더 권한이 높고 누가 더 권한이 낮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대표예요. 둘 다 반장인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먼저 뽑혔어? 아, 그래, 좋아. 나는 뭐 어제 뽑혀도 너나 나나 똑같은 애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권한이 달라져 버리면 내가 먼저 뽑히는 거랑 그 다음에 뽑히는 거랑 권한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는 기본적으로 뭐야? 경우의 수를 다른 걸로 봐요. 오케이? 요거 인지를 해 놓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권한이 같은 대표인지 권한이 다른 대표인지 이거를 좀 인지를 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볼 텐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 일렬로 세우기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거고요. 대표 뽑기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유형들에서 얘네들이 순서가 중요한 건지,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지,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의 수로 인지를 하는지,
순서가 바뀌어도 다른 경우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걸로 보는지 그걸 판단하시는 게 일단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거다. 오케이 말이? 네. 네.